만일 양육자가 이완되어 있고 편안하다면 아기는 행복한 안락함과 원활하게 반응되는 욕구들로 생겨나는 다소간의 긴장들 사이를 원만하게 왕복하게 된다. 그러나 만일 양육자가 불안하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셜리반은 양육자의 불안이 아기에게 유입될 때 그것은 초점도 없고 분명한 원인도 없는 형체 없는 긴장으로 경험된다고 믿었다. 만족을 추구하는 욕구와는 달리 불안, 긴장을 달래줄 상대가 자신에게 긴장을 유발한 사람이기 때문에 통합 경향성이 작용하지 않는다. 아기와는 전혀 무관한 이유로 불안해하는 헌신적인 어머니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아기는 그 불안을 곧 흡수하고 경험하며 그 불안은 해소되어야 한다. 즉 아기는 만족을 찾는 다양한 욕구들을 느꼈을 때마다 울음을 터뜨린다. 느꼈을 때처럼? 네, 느꼈을 때처럼 울음을 터뜨린다. 어머니는 아기에게 다가가 관심을 보이며 그를 진정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그녀는 아기를 달래기 위해 가까이 갈수록 아기는 그녀의 불안을 더 가까이에서 느끼게 된다. 아마도 그녀는 아기의 괴로워하는 모습에 더욱 불안해질 것이고 아기는 그녀가 가까이 있을수록 더 불안해질 것이다. 양육자가 자신과 아기를 그들의 불안 상태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길을 발견하지 않는 이상 아기는 어쩔 수 없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긴장을 경험하게 된다. 셜리반은 아기에게 있어서 불안은 초기 경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악몽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불안은 긴장을 주고 무서움을 부르며 그것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없을 뿐 아니라 또한 만족을 추구하는 아기의 모든 욕구들을 해체하는 경향이 있다. 불안해지면 아기는 먹을 수도 안길 수도 잠을 잘 수도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인의 불안도 사고와 의사소통, 학습, 성적 행동, 정서적 친밀감을 방해한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이들이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또 하나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need for satisfaction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추구하는 거죠. 아이 것인데 또 하나는 need for security는 자기가 안전해지고 싶다는 얘기는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설리반이 봤던 불안은 아이는 만족을 얻고 싶어 하는 욕구는 있지만 불안은 아이 것이 아니라고 본 거죠. 불안은 양육자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본 거. 그래서 아주 독창적인 이론이에요. 불안 자체가 아이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원래 아이 것이 아니고 부모로부터 온다. 근데 사실은 쉽지 않아요. 아이의 어떤 행동들은 부모가 불안을 느끼는 거죠. 근데 아이가 만약에 어떤 부모 보기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기준으로 봐서 아이가 해서는 안 될 행동, 굉장히 파괴적인 행동. 그러니까 아이들은 신기하니까 잠자리를 잡으면 잠자리를 다 해체해보고 싶은 어떤 호기심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잠자리를 이렇게 잠자리를 죽이는 행동이랄지 잠자리가 가지고 있는 날개를 이렇게 뜯어내는 행동이랄지 이런 것을 부모가 본다면 부모가 불안해지죠. 얘가 도대체 왜 이러는가. 또 아이의 어떤 자유행위 비슷한 것을 부모가 목격하게 되면 부모가 그것을 허용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에게 불안이 오는 거죠. 근데 아이는 원래 불안한 게 아니라 아이는 그냥 자기 자연스럽게 행동했을 뿐인데 부모가 불안해지면 부모의 불안한 마음이 다시 아이에게 유입되죠. 그러니까 이거 이론을 구성하기 나름이겠지만 아이의 행동으로부터 부모의 불안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불안 자체는 부모가 먼저 느낀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 부모가 불안해하면 또 아이가 부모의 불안을 흡수하기 때문에 부모가 불안함과 아이의 불안함이
함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이 불안으로 벗어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need for security라고 하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설리반의 이론은 거의 정신병리 쪽 이론이라고 해요. 사이코파톨로지 쪽의 이론이고 충분하게 발달 이론으로서 통합의 내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요. 발달 이론은 아닌데 이분은 어떤 자기 체계라고 셀프 시스템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게 되는가, 그리고 그 불안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어 불안이 아주 초기에 경험했던 그 불안한 환경이, 그리고 그 환경으로부터 오는 초기에 경험했던 불안,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원래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불안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하고 무관한 불안일 수도 있고, 아기를 키우면서 아기의 어떤 행동으로부터 야기돼서 불안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 부모의 불안의 종류가 어떻게 다양할 수 있겠죠. 자기 스스로의 삶에서 오는 불안도 있지만 아기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아이 이상적인 아이가 아닌 것으로 오는 불안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불안이 다양한 것에서 올 수 있는데 그 불안을 부모가 자기가 컨테인하지 못하고 부모가 불안한 행동을 보이거나 부모가 느끼는 이 불안이 아이에게 무의식적으로 유입되는 상황이 이렇게 되면 아이는 부모의 불안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아이는 이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애를 쓰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의 방어적인 활동이 여기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프로이드식으로 얘기를 하면 부모가 불안해지면 자기도 불안해지니까 그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만약에 자기의 어떤 행동이 부모에게 일차적으로 불안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자기의 행동 중에 부모가 불안해하지 않을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 부분이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부모를 불안하지 않게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가 불안해지지 않게 되는 거죠. 부모의 불안을 예방하는 것은 자기의 불안을 예방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아기가 아이의 셀프 자체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어떤 면에서 셀프 시스템이라고 자기 체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 자기 체계에 의해서 자기의 행동을 규율하게 되겠죠. 그 자기 스스로 자기의 행동을 규율한다고 하는 건 방어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보이죠. 그 방어적인 생각이나 행동 이런 쪽으로 셀프가 자기 행동을 규제하게 된다. 이것을 자기 체계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자기 체계는 대상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에서 환경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기가 불안해지지 않고자 하는 이런 노력이라고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자기 체계가 많이 발달한다고 하는 것은 아이로서는 자기의 원래 모습과 자기의 어쩌면 need for satisfaction,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구하고 다른 거죠. need for security는. 그래서 자기는 어떤 면에서는 부모가 불안해지지 않는 아이가 된다. 이 얘기는 부모가 좋아하는 자기가 돼야 된다가 되기 때문에 이때 이 사람이 개발하는 자기 행동 양식이나 태도 이런 것은 부모가 원하는 아이가 되는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 사회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아이들이 애쓰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어쩌면 그 정도 문제겠죠. 이게 과다해지게 되면 정신병리에 가깝게 아니면 굉장히 이니비션이 많아서 충분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탤런트를 잘 발휘하는 삶이 아니라 프로이드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방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셀프 시스템이 강고해진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셀프 시스템은
긍정적인 셀프가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어떤 발달 측면에서의 셀프가 아니고 불안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여기서 셀프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셀리반은. 그런 측면에서 통합된 발달 이론이라기보다는 아이가 자기의 불안을 자기 스스로 불안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분투하고 있는가, 이것을 이론화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설리반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불안이라는 자체가 정상적 불안은 아닌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 그리고 그 외부로 유입된 불안, 특히 부모가 가진 불안이라는 것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또 불안도 있을 수 있거든요. 부모에게도. 그런 정상적인 불안도 있을 수 있죠. 예, 이제 그래서 어떤 면은 정상적인 불안이 전해지면은 이제 그 아이는 예를 들어서 뭐 도덕성, 윤리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되는 걸 배우는 과정이 되기도 하고 필요한 불안이고, 또 지금 여기서 설리반 이야기하는 건 이렇게 다분히 좀 말 그대로 부모가 가진 지나친 불안 쪽에서 아이가 병리적으로 발달해가는 그런 과정, 방어 기제가 이제 막 그 필요 이상으로 발달해가는 그런 과정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있고요. 근데 또 실제로는 불안이 꼭 외부에서만 유입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체가 가진 불안도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그게 그냥 그러니까 설리반이 봤던 것이 전체를 통합해서 본다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부분을 봤다고 하는 것이 맞는 이해가 될 수도 있겠죠. 어쩌면 불안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안을 좌절로 인한 불안, 프러스트레이션이 생겼을 때 불안이 생긴다고 볼 수도 있는데 설리반은 이때 이것을 need for satisfaction이라고 그래서 그때는 이걸 fear, 두려움이라는 용어로 바꿔서 앵사이어티와 피어를 구별하고 있는 이런 이론 체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강 목사님이 얘기한 어떤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는 과정 속에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불안도 분명히 있는데, 좌절로 인한 불안도 있는데, 이걸 불안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설리반은 피어라는 두려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지요. 아이가 어떤 욕구가 있으면 이 욕구에 대해서 상호적인 욕구가 부모에게 있다. 아이가 젖을 먹고 싶으면 엄마가 젖을 주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이러한 need for satisfaction은 건강하게 채워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건 해소될 길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아이가 만족을 얻고 싶어자 하는 욕구 자체는 아이의 것인데 이거 자체는 이에 상응하는 어떤 욕구가 양육자에게 생겨남으로써 건강하게 해소될 수 있는데, 부모가 가지는 불안은 부모의 것이기 때문에 아이로서는 이게 유입된 불안을 자기가 처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구별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 현상들을 분류하고 어떤 용어로 담아내는 것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이론들이 굉장히 달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분은 왜 이런 것은 보지 않는가 하는데, 좀 깊이 보면 그분도 그쪽을 다루고 있지만 어떤 그 범주 카테고리를 만들 때 불안의 범주를 어디까지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이 각각 다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떤 좌절로 인한 불안도 있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불안도 있고 다 있죠. 또 다른 불안은 어떤 게 있어요? 어떤 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실존적인 불안도 있는데, 이 실존적인 불안은 지금 여기서 설리반은 다루고 있지 않은 부분이죠. 아이들이 자기 안에 있는 공격성 때문에 이 공격성이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 자기의 타고난 어떤 공격성 때문에 불안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타고난 어떤 아이의 고유한 욕구나 이 욕구가 불러오는 불안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어떤 자아심리학자들이 보는 불안이죠. 프로이드가 봤던 불안이죠. 아이의 공격성이나 성격 욕동이 발현됐을 때 부모로부터 아주 심한 질책을 받거나 혼난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 욕동이 다가온다는 느낌이 생기면 아이는 굉장히 큰 불안을 느끼고 방어를 하게 된다. 이게 어떤 디펜스 이론이죠.
클래식한 이론이나 자아심리학자들이 봤던 어떤 앵사이티죠. 그래서 이 욕동과 관련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설리반은 이걸 불안으로 본 게 아니고 아이가 가진 욕동의 만족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은 need for satisfaction이라고 해서 만족을 얻고 싶은 욕구라고 봐서 이건 불안의 이론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좀 봤다는 얘기예요. 이와 구별되는 실존주의 철학자나 실존주의 정신분석가들이 보는 불안은 개개인이 타고난 그런 어떤 욕동이나 혹은 환경,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이나 이런 요소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 이미 실존적인 불안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불안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해서 그와 관련돼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어떤 실존적인 불안들이 있다 하는 쪽에서 환경이나 타고난 것, 이런 기존의 이오사이칼리스나 대인관계 심리학에서 바라보지 않고 있었던 영역의 또 불안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각 학자들이 어느 한 분야의 불안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학자가 설명하지 않고 있는 또 다른 영역의 불안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